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요 및 현황입니다. 전자석 탈철기 글로벌 1위 기업. 자력 선별 기술 기반으로 원료의 철성분을 제거하는 탈철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식, 습식 탈철기, EMF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자석 탈출기의 수출 호조와 함께 소재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1월 말에 주식이 급등한 바 있는데 수산화 리튬의 본격적인 양산이 그 이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부하고 나서 매수하려고 관심 기업으로 등록해놨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미리 공부를 해놓고 향후에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성장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주주는 이중각 대표 이사 외에 특수 관계자가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EMF, 전자석 탈취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 소재 부분, 수산화 리튬 등의 소재 부분이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석 탈출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습식 전자석 탈출기는 대보 마그네틱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석 탈출기는 EMF,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터의 약자이네요. 그리고 이 EMF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리튬 전지의 발화 원인이 그 양극재 소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데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EMF의 작동 원리, 작동 원리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양극재가 내려오고 양극재나 슬러리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필터가 돌아가면서 이 철 부분만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철이 제거된 양극재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건식 습식의 EMF를 비교를 해보면은 건식은 이제 믹싱 전에 분말 형태에서 탈철을 하는 게 목적이고 습식은 믹싱 후에 슬러리 상태에서 탈철이 가능한 정교한 장비라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습식 탈철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이제 언급됐던 내용인데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소재 사업이 매출액이 EMF 매출액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제가 사실 대부마그네틱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다른 공정들을 보면은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아니면은 공정 장비든 검사 장비든 간에 전부 다 경쟁사가 많아요. 하지만 기타 공정의 탈철 장비만 대부마그네틱만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해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면은 이제 21년에 이제 430억에서 22년에 1000억이 넘어갈 것을 보고 23년에 1600억이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는 CTT 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추이고 아래에서는 신한금융에서 나온 데인데 신한투자에서 나온 데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매출 추이가 비슷하죠. 22년에 1000억, 23년에 1500에서 1600억, 그 다음에 24년에는 2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은 부채도 매우 적고요. 부채 총계가 24년으로 보더라도 22년으로 볼까요? 22년으로 보더라도 242억인데 자본 총계가 760억, 770억이죠. 부채도 안전하고 유동성도 매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동부채가 230억인데 유동자산이 580억이죠. 매우 안정적입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기업을 이때 등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랐죠. 오르면서 제가 좀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맞아요. 엔벨롭도 뭐 뚫었고 그다음에 RSI도 72 가뿐히 넘었죠. 그 상황에서 이게 그래도 뚫는 순간 괜찮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사실 올라 막 급등하는 주식에는 올라타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었, 뚫었죠. 네, 뚫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주봉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4만 원이 저항선이었는데 여길 뚫고 7만 원까지 한번 찍다가 다시 또 횡보를 하고 7만 원을 뚫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뭐 이런 대부분 마그네틱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주가 대부분 이런 차트를 보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저항선을 뚫었을 때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횡보를 하다가 7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은 이때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7만 원 지지선이 오지 않고 계속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인연이 아닌 거죠. 7만 원 지지선에서 와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먹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7만 원 뚫고 하락할 경우에는 어, 본 본연의 사업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본연의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주축을 해야겠습니다. 11월 말에 급등한 이유는 역시 이제 수선화 리튬에 대한 양산수혜 기대입니다. CTT 리서치가 마침 이때쯤 나왔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뉴스 내용 참조하시고요. 수합 분석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퍼튜니티에서 수산화 리튬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단점로는 매우 비쌉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매우 비쌉니다. 향후 이제 또 급등의 시그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튬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화재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또 한번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데일리 분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